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삼성동 자택에는 누가 방문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삼성동 자택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또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전에 방문을 했었다고요? 오늘은 유영하 변호사가 방문을 하지 않았고. 오늘은 안 왔습니까? 예, 정성주 미용사, 대통령 전속 미용사죠. 정성주 씨가 이제 방문을 해서 올림거리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찾아서 한 3시간 넘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책 회의를 했지만, 오늘은 오후 3시까지 그 변호인단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택 경호과장은 이제 오늘 예정된 방문객이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었고요. 박 전 대통령 역시 자택 안에 머물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그 검찰에 출석을 통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의 어떤 접촉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근데 그 증거인멸의 대상이 수첩과 차명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수첩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법문을 봐야 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어떤 대상이냐,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켓용 수첩입니다. 그 중에 박근혜 전 하나인데요. 대통령이 사용하는 포켓용 수첩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공직자들에게 수첩의 메모를 요구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한 것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수첩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을 독대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수첩에 메모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지금 잘 듣고 있느냐, 지금 잘 적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녹음 파일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수첩,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모를 남겼던 내용 등등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이게 인멸될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검찰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명 휴대전화도 역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증거인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소가 되면 재판이 벌어질 텐데요. 여기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참고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게 한다면 이거 역시 증거인멸의 염려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거든요. 이런 걸 역시 검찰이 다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후나 수첩을 굉장히 많이 애용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요, 나경원 의원과의 대화에도 수첩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적어온 이 문제들도 다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안타까운 얘기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 문제도 꼭 당선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수첩에 그동안 다니시면서 써갖고 오시니까요. 예전에 저희 17대 우리 국회에서 대표님께서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고 계실 때 선거를 가거나 지방에 가시면 꼭 수첩에 메모하셔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걸 실천하게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검찰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켓 수첩, 그리고 차명 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또는 전직 공직자,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직자였다고 한다면 자택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층 더 부담 없이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좀 전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박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그 수첩 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수첩에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특검이나 또는 검찰에서 이 수첩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냥 이건 제 판단인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삼성동의 압수수색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중요한 증거라는 그 차명폰 말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전화기 자체가 없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차명폰 충분히 지금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있다면 이미 한강에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다니던 그런 방식의 전화가 아니라 아마 주변에 있던 비서관, 윤 전 주행정관이라든지 그 안봉근 비서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존재는 이미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온 박 전 대통령. 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어떤 시간대별로 움직임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그 일시가 정해져 있죠. 네. 3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오늘 검찰에 통보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법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일단 그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끝난 후에 네. 끝난 후에 영장 전담 판사가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시간 동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귀가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대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편하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머물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검찰청사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신분 또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짐작됩니다. 지금 손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이제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기다린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을 기다렸으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신문이 7시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구치소에 대기한 시간이 11시간, 합치면 19시간을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총 17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17시간. 자,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시간, 그리고 이에 더해서 판사가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비슷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텐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 특검에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이번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 또는 증거 자료로 제출했을 텐데 네. 이거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기 전에 이거는 평소 다른 사건보다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여유 있게 시간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 자체도 더 길 것 같고요. 네. 또 그 후에 고민하는 시간, 판단하는 시간도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하는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신 그 3명의 새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죠. 네. 그 후에 발부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고, 아닌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연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물론 그게 맞다. 공정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여론도 강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법원에서 좀 현명하게 결정을 해서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나 아니면은 법원의 결정이 어떤 또 다른 그런 갈등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이 좀 현명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든가 하는 정식 절차를 밟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머리 스타일 올린 머리를 항상 고집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가 주어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속 물질을 휴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머리핀까지도 이제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2007년 그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머리 손질을 이제 혼자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해줄 때도 있지만 혼자 할 때도 있다라고 밝혔지만 혼자 할 때만이라도 스타일링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건 구치소에서 휴대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 앞으로는 울림머리를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이것도 법적인 절차의 문제인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가는 순간 대통령 경호 자체가 중단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잡게 되면 실제로 검찰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구인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발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석할 당시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보니 경호원에 이제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테러 방지를 위한 이제 경찰 경비만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된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보호만을 받게 되다 보니 이제 개인 경호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경호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나 아니면은 중앙지검 등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의 이제 경비 외에는 경호팀의 경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